자, 안녕하세요. SAC 국어원장 백훈입니다. 2020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 화법과 작문 풀이를 진행을 할게요. 컴퓨터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번이나 날라가 버렸네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그런가 좀 여러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또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짜증도 나고 뭐 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간단하게 좀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들 내용이 숙지된 상태에서 내용을 숙지했다라고 파악하고요. 문제풀이 위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사진반 동아리 신입생을 대서하는 학생의 발표다. 물음에 답하셔도 되겠죠. 항상 지문 들어가기 전에 문제부터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 발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료 그 다음에 학생의 반응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아까도 설명했던 건데 에이, 두 번, 지금 세 번째네. 예,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가 1번부터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3번 같은 경우 좀 뭐가 좀 바짝바짝하죠? 예, 좀 화면이 조금 매끄럽지가 못해요. 1번부터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강연 문제 여기다 써야 되나? 예. 강연 문제, 강연자, 그리고 그냥 발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로 나와 있는 이제 1번에서 3번 문제예요. 주로 문제 유형은 뭐냐면은 내용 또는 전략, 발표 전략, 강연 전략입니다. 내용 전략 또는 지금 2번 문제에 있는 것처럼 자료 활용,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연자나 발표자의 태도 측면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고, 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청중과의 호응 그리고 이제 그 자료 활용 어떤 자료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자료를 쓰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한 출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단락하고 이제 마지막 단락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그 정도만 잡아도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문을 또 읽으려니까 조금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었다고 치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락 정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단락 내용은 이제 자료 1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료 1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개가 좀 나와 있죠. 복습하는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복습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1에 보면은 이렇게 조리개를 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자, 이렇게 대상은 선명하고 뒷 배경이 흐리죠?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도가 얕다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뭐 이런 경우에는 조리개가 이렇게 닫혀 있는 거 좀 좁은 경우에는 좀 어두운 사진을 찍게 될 거고요. 심도는 뭐 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뭐 고개를 끄덕인다, 나를 가리키며 웃으며라고 되어 있죠. 자, 비언어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비언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언어가 아닌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표정, 뭐 태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반언어적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언어적은 뭐 억양이나 목소리, 톤 이런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점프샷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 2번에 있는 자료 2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시간이 짧아지고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은 사진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옵니다. 대신 피사체의 순간적인 이미지를 찍을 수 있다. 뭐 요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내용은 뭐냐면 자료 3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의 노출량은 비슷하게 유지하려면 셔터 속도가 느리면 밝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조리개 구경을 축소해서 어둡게 좀 만들어줘요. 그리고 셔터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빛이 그만큼 덜 들어오니까 어둡게 되고요. 때문에 조리개를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빛의 노출량을. 그 내용이 세 번째 단락이고요. 자, 마지막 단락 내용은 뭐였냐면은 연습 많이 해봐라. 당부의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뭐 우선 답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보면 발표 내용을 요약한 후 다음 시간 내용을 예고하고 마무리하고 있다가 아니죠? 예, 그냥 당부의 얘기예요. 이렇게 해보려면 한번 여러분들 연습 좀 많이 해보세요 라고 끝을 맺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지문 내용 확인했겠지만 1번 당연히 아닌 거고 2번 자료에는 피사체 순간적임 맞는다. 역시 맞는 설명. 자료 3은 빛의 노출이 과도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고요. 자료 1은 조리개를 조절하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는데 자료 2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해서 효과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5번이 왜 틀렸냐면 바로 요 뒷부분이 틀렸어요. 자료 3은 그러니까 자료 2와 자료 3은 조리개와 셔터 속도의 조절에 빛의 노출량 확보보다 피사체의 포착을 위한 것임을 설명, 아니죠. 자료 3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의 노출량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사체 포착을 위한 것이다. 요게 연결이 안 돼서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요. 학생의 반응을 보면은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것인데, 자, 스마트폰 카메라의 수동 설정에서 셔터 속도를 조절해 보려고 하니 상황에 따라 셔터 속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는 모르겠어. 잘 몰랐던 원리를 설명해 준 것은 좋았지만, 여기는 긍정적인 측면,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상황별로 적정한 셔터 속도가 얼마인지도 알려주었던 좋았겠어. 이건 좀 아쉬운 내용이 되겠죠? 즉,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고, 1번, 발표에서 아쉬운 부분을 떠올려 비판적 평가. 2번, 듣기 목적을 고려하며 발표의 신뢰성 아니고요. 자, 신뢰성은 여러분들, 출처가 어디지? 저거 믿을 만한 근거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뢰성 판단입니다. 자,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필요에 따라 구분 이 내용도 없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 중 잘못된 정보 없는 점검 없고, 발표의 내용 구성 방식 좀 잘못되면 찾아 정리 없죠? 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면요. 페이지가 조금 엉성하게 됐습니다. 자, 4번, 5번 문제는 학생의 말하기 방식 하고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꾸 화면이 돌아가네. 예. 학생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도입부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반영되지 않은 것, 요걸 찾는 거네요. 전체 내용은 뭐였습니까? 학생과 가수가 선배가 되겠죠? 학생과 선배 가수의 어떤 인터뷰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문제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어야 돼요. 지문이 분석이 돼야 됩니다. 지문이 분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좀 빠르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생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온 목적을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자, 이건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에 있고요. 자기 경험을 언급하여 인터뷰 중요성 부분, 요거는 없어요. 전체 내용 중에 요거는 여러분들 찾기 어려울 겁니다. 공유하는 요소를 언급하며 친밀감 형성했다. 요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 그쵸? 네, 선생님을 언급하면서 친밀감 형성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 일부를 재진술하며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요거는 어디 있었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길거리 공연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들은 내용을 요약 제시하면서 내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가 확인했고, 상대방의 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바로 요거죠. 그런 점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 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도 역시 문제 위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랑스러운 선배 가수 세모를 만나다 즉흥과 소통의 세계로 와. 자, 음원대장 콘서트 몇 개 되어 있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판단하에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인터뷰에서 알게 된 프로젝트의 계기를 언급하여. 자, 인터뷰에서 알게 된 프로젝트의 계기가 있나요? 글쎄, 현재 음악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한다? 잘 몰라요. 자, 근데 문제가 항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예. 문제 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적절한 것을 골라놓고, 적절한 것을 찾아라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놓고. 그래서 항상 이 포인트 잡아주고 돌아가고. 2번 한번 봅시다. 인터뷰에서 가수가 한 말 중 일부를 글의 부재 활용의 프로젝트 성격을 전달한다. 즉흥과 소통의 세계. 요거는 바로 요 부분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은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든다. 이렇게 가수가 얘기했던 부분을 따와서 이렇게 부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3번 인터뷰 시기와 장소를 언급했다. 바로 요게 지난 2월 그의 작업실에서 하기에 있고요. 4번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서 인터뷰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바로 여기죠. 음원대장, 콘서트 3초 매진, 가요대상 5관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콘서트 3초 매진 관련해서는 앞에 녹음 뜰 때, 녹화 뜰 때 아이유 드립을 쳤는데 네. 자, 그 다음에 5번 인터뷰에서 알게 된 내용을 암시하여 독자 궁금증 그건 이 부분이죠.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깜짝 놀랄 선물도 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래 인터뷰 점을 살펴보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이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를 볼 때 요 내용이 어디 있지 한번 찾아볼까 하고 질문을 들어가거나 보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바로 확인이 안 되면 파악이 안 되면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야지 좀 시간을 절약하고 좀 많은 문제를 더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6,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장문 상황이 되겠죠? 역시 문제 먼저 보면 가와나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7번은 학생들의 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었다는 가정하에 좀 빠르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몇몇 친구들은 이거 지문 분석도 안 해주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뭐 이렇게 사실 뭐 합법 작문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현법을 좀 얘기해 줄게요. 가 부분에서는 여기는 유추가 들어갔어요. 유추는 유비추리. 그렇죠? 그러니까 유추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상황을 B라는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달리기 자기 경험담 나 너무 급하게 무작정 속도 높였다가 주저앉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자신의 어떤 생활에다가 연결을 하면서 깨달음 끝부분에 깨달음이 나와 있습니다. 반성과 깨달음을 나타난 표현한 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마라톤이죠. 마라톤을 뛰는데 마라톤 뛰기 전과 마라톤 뛴 후에 어떤 인식의 전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뛰기 전에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혼자 해야 돼. 했는데 마라톤을 뛰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여기 어떤 중간쯤 보면은 어디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은 힘들며 함께 달리자고 하였고 계속 격려의 말을 나누면서 서로 발을 맞추다 달리다 보니 힘듦은 어느사는 즐거움만 남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험 전과 경험 후의 깨달음.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서로 의지하며 함께 했을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역시 깨달음 뒤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문제 6번 가와나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바로 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번 가는 경험에서 깨달은 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이게 이제 유추죠. 예. 나는 경험 전후의 생각을 대비하여 서술. 그래서 마라톤 뛰기 전에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라톤 뛸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7번도 봅시다. 그냥 기억니은 디귿리은 미음만 보도록 할게요. 기억. 학생 1은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기억. 자, 요런 문제는요. 보기가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읽어가면서 순서대로 제껴. 학생 1의 글에 나타난 생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설명. 자, 니은. 나는 종종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해보곤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학생 1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어. 자, 2번 니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학생 1의 글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네, 그렇죠. 디귿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썼어야 하지 않을까? 학생 2의 글에서 일부를 인용하여 여기 없어요. 인용한 내용이.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 아쉬운 점 지적하는 건 맞는데 앞에 있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리을도 볼까요? 힘들어하던 모습이 호흡이나 다리 상태를 언급한 부분에서 잘 드러나 있고 달리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4번 학생 이해 글에 대해서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한다. 그렇죠. 미음 같은 소재를 다룬 글이 서로 다른 것처럼 같은 글을 읽은 너와 나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워.
자, 학생 1과 학생 2의 글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토론했다. 맞죠? 자, 그래서 7번에 맞지 않는 것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감안을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답이 되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2번이나 날려먹었어요. 네, 똑같은 거 3번 읽으려니까 조금 네, 미안합니다. 자, 8번에서 10번 문제는요. 이게 건의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8번. 자, 이거는 내용 묻는 문제. 9번. 자료활용 방안. 10번. 고쳐쓰기 문제가 되겠네요. 요 질문은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10번. 이렇게 10번 문제도 있고 좀 내용을 좀 점검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할게요.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모고등학교 학생 네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이 건의문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건의 내용도 여기 나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인근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에는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많이 사십니다. 그런데 최근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표를 예매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사례 제시를 하고 있지요. 네. 디지털의 어떤 사례 제시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할머니께서도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셨다가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경험담, 뭐 간접 경험이죠. 예. 경험담을 끄집어냈고요. 자, 여기 1번, 10번 1번 있었다고 합니다. 아, 보니까 높임 표현이 부적절함으로 계셨다고 고쳐야겠었죠. 1번이 틀렸죠? 1번이 왜 틀렸습니까? 자, 주체 높임은요, 주체 높임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간접 높임이 있고요, 직접 높임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높임은 그 대상을 높여주는 표현이죠. 간접은 그 대상과 관계 있는 것들을 높일 때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계시다라는 말이 있네. 계시다는요, 항상 직접 높임만 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기억의 문장의 주어는 뭐였습니까?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누구의 어려움이에요? 할머니의 어려움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문장을 쓴다면은 할머니의 어려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계시다라고 쓰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셨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있다는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시다는 간접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있으셨다고 고쳐야겠어서 틀린 것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들은 읽어가면서 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틀렸죠. 사용자애가 아니라 간접이라네. 관현격 조사 의의를 써서 뒤에 편의를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화면에 나타난 전체적인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요 부분은 삭제죠. 앞 문장 앞에 뒤의 내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삭제. 이미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좋은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기회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수록이 아니라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뭐뭐 하면 좋겠다. 호응 관계를 봐야 되겠죠? 해결되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건의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구체적 내용. 앞으로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며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에서도 디지털 기기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제 건의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삶은 자,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윤택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 효과 맞춰줘야 되겠죠. 뭐뭐 한다면 어떻게 해질 것이다. 이에 제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8번 내용이 없는 거를 찾는 거였죠.
자, 인사말을 쓰고 건의추가 밝힌다. 있었고, 주변에서 접할 사례 있었고, 고령층이 많다는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었고, 구청에서 진행 중인 교육사의 문제점 없었고, 그릴 그 부분에 사회의 변화의 전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료 활용 방안. 가 정책 전문직 기구모 리가 장관 선언은 유럽연합의 정보통신 분야 장관들이 모여 중대한 정책적 전환을 표명한 것이다. 이 선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보건, 의료, 경제적, 정치적 참여, 생산성 증가, 기회 균등 등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제이자 범용기술한 점을 전제하고 있다. 필수제, 재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그 물건들을 필수제, 공공재 이런 말을 쓰죠. 범용기술, 널리 쓰이는 기술이란 말. 자,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가 부분을 갖다가 연결한다면 노인분들은, 고령층들은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접근이 좀 어렵죠. 즉 어떤 정보통신 분야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령층을 위한 교육은 맞춤형으로 실시할 효과가 높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에도 친절하게 응대해줄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이 중요한데 집합교육보다는 소그룹 혹은 1대1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위주 수업보다는 현장에 나가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때요? 어떤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써먹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1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런 문제를 풀 때 이거 뭐 내용만 정리해 주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문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보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가장 적절한 것 찾기 1번. 가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되죠. 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나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구체화해야 되겠다. 예, 좋습니다. 답 1번이네. 1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보기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 기대 효과 아니었고 한계 아니고 우선순위 아니고 다각적 분석 아니죠. 네. 그리고 요런 문제 푸는 요령이 또 있지요. 자, 보니까 가와 나가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아까 9번 박스 가를 보고서 먼저 보기에서 가만 이렇게 쭉 제끼면 됩니다. 제끼고 걸러지는 걸 두고 그 다음에 나를 보고 나를 쭉 제끼면 되죠. 그런 방식을 써도 뭐 시간을 조금 이렇게 좀 전략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답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지문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똑똑한 머리를 믿습니다. 혹시나 뭐 문제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댓글 확인하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댓글을 잘 확인은 안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차차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느라고 너무 심심하고 짜증나고 뭐 그럴 텐데 힘을 내시고 공부에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